사랑을 알만한 나이에 난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사랑니. 하지만 예쁜 이름과 달리 고통과 불편함을 주는 치아 중 하나인데, 첫사랑을 시작하는 10대에서 20대의 조로 자라나며 정식 명칭은 제3대 구치라 불린다. 사랑니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면 치열이 불규칙해지고, 멀쩡한 치아들도 관리를 조금만 소홀히 하면 충치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사랑니와 윗니 임플란트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상악동 이식술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치과 치료도 마찬가지인데요. 소위 치과 공포증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먹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건강 A to G 오늘 이 시간에는 치과 치료 가운데서도 사랑니 발치와 네. 윗니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네. 대구 뉴욕 치과 윤홍식 대표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흔히 이제 사랑니는 사랑을 알만한 나이에 난다고 해서 이런 예쁜 이름이 붙었는데, 그런데 그런 이름과는 달리 우리가 사랑니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다면서요, 원장님 어떻습니까? 자, 이 사진을 보면 우주인을 제가 뽑아 왔는데요. 우주인을 본다면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특징적으로 보면 머리가 크고 입이 아주 작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류학자들이 과거의 우리의 악궁과 현재의 우리의 악궁을 비교해 보면 음식이 이렇게 부드러워져서 악궁이 작아졌기 때문에 사랑니가 이렇게 묻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근데 사랑니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아프고 붓고 또 입이 벌어지지 않거나 또 열도 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강 내에서 보면은 아주 그 제일 안쪽에 작게 나와 있는 그런 사랑니를 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 염증을 일으키는 치아들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와 있어서 음식물이 끼어 있거나 또는 이렇게 고름이 나거나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위에 사랑니들이 또 그 부어 있는 염증의 그 잇몸을 눌러버리기 때문에 더더욱 아파지죠. 그런 경우에는 밑에 사랑니 때문에 왔습니다만은 위에 사랑니를 먼저 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염증뿐만 아니라 음식물이 많이 끼기 때문에 앞에 치아하고 그 사이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앞에 치아도 그렇고 사랑니도 그렇고 이가 썩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니 때문에 왔는데 알고 보니까 앞에 치아가 많이 썩어서 또 통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랑니도 발치하고 앞에 치아도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교정 치료를 할 때 지금까지 아직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사랑니가 밀어서 교정 치료 효과가 없어진다든지 그런 것을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정 치료 전후에 사랑니를 발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아주 좀 흥미로운 추적 케이스인데요. 환자분이 위에 보시다시피 막니가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치아를 먼저 뺐죠. 빼고 나면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처음에는 이제 음식물이 끼어 있다가 나중에 되면 주위에 뼈가 차라 올라와서 그 부분이 이제 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걱정을 할 게 없고, 또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위에 사랑니가 아직 여기는 잇몸에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니까 사랑니가 밑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이때 뽑는 것이 차라리 환자분한테 불편감을 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니는, 위에 사랑니는 보통 한 덩어리로 뽑는 게 일반적이지만 밑에 사랑니는 누워 있거나 또 묻혀 있거나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잘라서 뽑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사랑니가 똑바로 나 있다 하더라도 음식물이 이렇게 낀다거나 또 구강 내에서 냄새가 난다든지 또는 썩어 있다든지 한다면
발치를 하는 것이 이득이 되겠습니다. 사랑니의 발치의 가장 큰 부작용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신경 손상입니다. 사랑니 위치가 이렇게 노랗게 되어 있는 이 신경관하고 굉장히 근접해 있고요. 또 안쪽으로는 설신경하고도 붙어 있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상당히 걱정되기 때문에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주위에서 뽑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이 케이스는 아주 좀 극단적인 케이스인데요. 여기 보면 빨갛게 신경관을 제가 그렸는데요. 사랑니하고 거의 뿌리하고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발치를 이렇게 무리하게 하다가는 신경 손상이 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보면 이렇게 머리만 치관 부위만 잘라서 빼냅니다. 그러면 이 뿌리 부분은 결국에는 이렇게 자라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하고 멀어지기 때문에 발치하기가 상당히 쉬워지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사랑니를 발치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네. 사랑니에 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며칠째 입하고 있노? 빨리 치과 가보라니까. 그래 입도 잘 못 버리고 진짜. 내일 모레면 40이다 40. 빨리 병원 가라. 야, 내가 차라리 주사를 10방 맞으면 맞았지. 치과는 싫다. 아이고 그 뭐고 그 위 들을 소리. 생각만 해도 소름 돋는다. 아파라. 해봐라. 왜? 한번 보자. 해봐라. 아이 뭐 자기가 본다고 아나. 빨리 해봐라. 빨리 해보라니까 진짜. 뭔 냄새고? 왜? 아이고 입냄새 진짜. 완전 입으로 똥 쌌나 진짜 똥내가 막 확 나네. 뭐라노? 무슨 냄새가 난다 카노? 그럴 수밖에 없죠. 안 그래도 이 안 좋은데 거기에다가 담배 피재, 믹스 커피 먹지. 그러니까 입에서 똥 냄새가 날 수밖에 없죠. 무슨 냄새가 난다고 카노? 쪼매나네 쪼매. 쪼매나기는 진짜 입다만한 입다만한 굵게 똥 냄새가 완전 나는구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뭐 이따만한 똥 냄새가 난다 카노? 막 끄덕. 됐다 그만해라. 잠깐만. 왜? 심호흡 좀 하고. 싫다. 해봐라. 빨리 해봐라. 완전 좀 봐라. 사랑니가 저 나가지고 옆에 완전 염증에다가 팅팅 부어가지고 난리가 났어. 내가 안 불편하는데 자기가 왜? 불편하기는 지금 입도 안 벌어지고 앞에 죽으려고 하고만은. 이러다 만다 괜찮다. 몇 년 전에도 아팠는데 좀 지나니까 괜찮아졌더만. 나 진짜 이 아저씨야. 도대체 사랑니가 좀 몇 년째 이카노? 몇 년째? 나도 일할 만한 사정이 다 있어서 그런 거라. 근데 진짜 몇 년째 이카고 있는데 사정은 무슨 사정이 뭔데? 뭐? 아니 내 20살 때 여기 밑에 사랑니 뽑다가 그 아래 턱 여기 턱뼈 이거랑 연결돼 있는 신경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일시적으로 마비가 왔었거든. 내 진짜 죽다 살아났다. 안 돼. 아니 일시적이겠잖아. 그게 언제적 일인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하고 앉았는데. 아이고 됐다. 내 그러고 난 뒤에 치과라 가면 내가 치를 떤다 치를 떨어. 안 해? 그래 듣고 보니까 오빠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 좀 위험한 것 같네. 그래. 진짜 사랑니는 관리가 안 되잖아. 나중에 썩는다 썩어. 아유 양치질 하면 양치질 잘하면 된다니까. 일하다 괜찮아지겠지 뭐. 전에도 일하다 괜찮아졌는데 됐다. 그러고 사랑니 잘못 뽑았다 가지고 치열이 이렇게 막 흐트러지면 어떡할 건데. 잘못하면은 턱도 이거 돌아갈 수 있고. 네. 언니 듣고 보니까 오빠 말이 진짜 맞는 것 같긴 해요. 맞을래요? 아이고 됐다 그래 알았다. 내가 뭐 돈 굳었지 뭐. 치과 가면 돈 왕창 깨질 건데. 아이고 잘 됐네. 아이고 돈 굳었어. 큰일 날 뻔했네. 자기야 왜? 그 돈을 원래 나한테 쓰려고 했던 거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 그 돈으로 오랜만에 소고기 먹으면 어때? 살치살, 갈비살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머나 자기야. 왜? 사랑니 때문에 이도 아프고 지금 얘 팅팅 부어가지고 지금 살인 줄 알았더니 이게 팅팅 부었어 보니까. 그냥 집에서 죽이나 드세요.
아가씨. 네? 우리 돈 굳었는데 오늘 갈비살 콜? 그럼 언니가 쏘는 거예요? 참네. 아니 치과 돈도 굳었는데 갈비살 못 쏠까봐? 아, 역시 언니가 최고라니까. 갈까요 언니? 그거 아니 나는 집에 있어라. 죽 끓여 먹라. 아 나도 데리고 가. 기대지 웃기고 마라. 있네, 진짜. 언니 냄새 나잖아. 나도 아우 좀. 아니 나도 데리고 가. 아 됐다 됐다. 나 언니 안마해 드릴 거야. 아가씨 안말 시간 있어요? 갈비. 야, 니 누구 편인데? 언니 편. 자기야 나도 데리고 가. 아 진짜.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랑니는 불편하지 않으면 발치할 필요가 없다. 김철원 씨, 장혜연 씨, 네. 이 문제 정답이 O일까요, X일까요? 불편하지 않더라도 발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답은 X예요. 앞에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괜찮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게 비스듬히 난 이 사랑니에 계속 음식물이 결국은 끼이고 또 충치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입냄새도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거라면 미리 발치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도 물론 사랑니를 빼긴 했어요. 아파서. 근데 저는 정답 O라고 생각합니다. 뭐 철원 씨 말도 맞지만요. 이게 관리만 잘한다면 통증 없이 정상적으로 난 사랑니는 굳이 빼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원장님? 누가 정답인가요? 이 경우에는 두 분이 무승부가 되겠습니다. 사랑니는 발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득과 실을 따져보는 건데요. 미리 예방적으로 지금은 불편하지 않아도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해서 발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사랑니가 있다 하더라도 뭐 평생 동안 관리만 잘 된다면 또 똑바로 나와 있는 사랑니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저작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놔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셔갖고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랑니가 삐뚤게 나면은 이제 치아와 잇몸 사이에 음식물이 잘 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염증과 구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사랑니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뭐 지금 둘이 뭐 무건수행이에요?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둘 다 왜 말이 없노? 같은 공간에 있다고 꼭 말을 해야 되나요? 각자 자기 일 합시다. 그래. 솔직히 너가 세연이랑 할 말 없다. 나도 마찬가지거든. 주말에는 그냥 이렇게 집에 콕 처박혀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조용히 있고 싶어요. 나도 쉬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말 시키지 말라고. 어차피 출근해봤자 사람들하고 맨날 말해야 되는데 나도 집에 와서는 좀 쉬자고요. 자기 뭐 대인기피증이라도 있나? 대인기피증? 그럼 내가 회사를 다닐 수 있나? 자기랑은 대화가 안 된다. 자기야! 뭔데? 언니 지금 나갔나? 아 몰라. 오빠 왜? 요즘 언니 갱년기 아이가 왜 저러지? 아 됐더라. 뭐 척하는 게 한두 번이다. 답 나왔다. 뭐가? 권태기다 권태기. 권태기? 생각해봐라. 요즘 야근도 많지. 응. 그런데다가 일 갔다 와도 말도 안 하지. 그렇지. 맨날 자꾸 나갈라 하지. 늦게 들어오세. 이 봐라. 에이 회사 일이 많겠지. 너그 세연이 마당발 아이가 또. 아니라니까. 가만히 생각해봐라. 옛날에는 그래도 아이고 우리 남편 했는데 이제는 뭐 하는 거 하나조차도 다 싫잖아. 그러니까 얼굴도 꼬라지가 보이시고 하는 행동도 꼬라지가 보이시고 이 뚱뚱한 것도 꼬라지가 보이시고 이게- 한마디로 하다부터 일까지 다 이 꼬라지가 보이실 때 이런 거 같고 이게 진짜. 맞잖아. 게임하는 것조차도 싫다 이거잖아. 말투를 생각해봐라. 좀 뭔가 퉁명스러워지고 나한테 관심 없는 것 같고 막 이렇지 않나? 그래. 아까도 봤지. 내가 말한데 시큰둥하고 이게 뭐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런데다 그래도 둘 사이가 은근히 또 스킨십이 좀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봐라. 우리의 마지막 스킨십은 언제지? 없었지? 한참 없었지. 한참 없었지. 아니 요 이불 있잖아. 밥 먹는 거밖에 안 써. 방법이 있다. 뭔데? 가르쳐 줄까? 빨리 말해봐라. 2세. 2세? 아이고 야 말도 안 돼.
너가 언니 좀 있으면은 반백살이다 반백살. 아니 무슨 참. 에헤이, 왜 우리 이 어른들이 이혼하고 싶고 헤어지고 싶어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겠노? 다 자식 때문인기라. 이 권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세밖에 없다. 이세? 그래. 에이 말도 안 된다 무슨 이세는 무슨. 왜? 어머야, 약속이 생겼네. 내가 오빠를 위해서 기꺼이 이곳을 나가줄게. 어디 갔다 왔는데? 남이사 사랑니 때문에 아파 죽겠구만. 나 진짜 좀 조용히 해라. 자기야, 우리도 대화를 좀 나누자. 대화를. 조용히 해라 진짜. 뭐 할 말 있나? 해봐라. 아니 그게 아니고 자기 요즘 권태기가 권태기? 아니 갑자기 웬 권태기? 아니 그렇잖아. 출근도 맨날 늦고 집에 있을 안 하고 걔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그러고 내한테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고 이거 좀 해도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하나? 또 신경 쓰이게 하네 정말 진짜. 아니 언제는 또 잔소리 하지 말라며. 조용히 하라며. 아니 그래서 이거 해도 너무하잖아. 뭐가? 자기야 왜? 그러지 말고 우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같다. 애 갖자. 전에 뭐 자다가 봉짝 두드리는 소리 하고 좀. 애는 갑자기 무슨 애를 갖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노 진짜. 뭐 애 갖는 게 애 키우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진짜. 아니 서로가 이렇게 소홀해졌을 때 애기를 낳아가지고 서로 좀 환기도 시키고 알콩달콩 살아보자 그 얘기지. 됐거든. 애 누가 키우는데? 애 키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지 아냐고. 아니 내가 키우면 되잖아. 자기 됐고 내랑 당장 가가 치과 가가 사랑니부터 빼자. 왜? 임신 중에는 사랑니 못 뺀다 아이가. 임신하기 전에 지금 당장 지금 사랑니를 빼야지. 여보세요. 임신해도 안정기에 딱 접어들면 치과 치료 받을 수 있거든. 그리고 난 애 안 갖는다고. 네, 오해와 진실 오늘 두 번째 문제는 임신 중에 사랑니 발치는 금지다입니다. 김철원 씨, 장예은 씨. 네. 예. 두 분 다 임신은 안 해보셨지만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임신한 제 아내를 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 문제 정답은 O입니다. 왜냐하면 이 임신 중에는 아시겠습니다만 약 하나 먹는 것도 굉장히 두렵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사랑니 발치라는요. 제가 볼 때는 안전하게 건강하게 출산하고 난 뒤에 발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철원 씨랑 생각이 좀 다른데 살짝 좀 걱정되긴 한데 저는 정답 X 하겠습니다. 물론 그 임신 초기나 말기에는 최대한 안정을 시켜야 되니까 사랑니를 뽑을 수 없겠죠. 하지만 안정기에 접어들면요. 치과 치료 받아도 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원장님. 어떤가요? 제가 정답 아닌가요? 이건 굉장히 애매한데요. 무승부로 하겠습니다. 무슨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임신을 세 단계로 나누죠. 뭐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나누는데 임신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는 사실 작은 수술 정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환자분이 이렇게 누워 있는 자세 자체가 또 환자분들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뽑는 것을 좀 꺼려하거나 뽑기에 또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발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신 네. 중기에는 사랑니 발치를 비롯해서 치과 치료가 가능하지만 그래도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사랑니를 뽑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원장님 윗니 임플란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이 윗니 임플란트가 아랫니에 비해서 좀 까다롭다 이렇게 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이유를 본다면 상악동이라는 어떤 해부학적 구조물 때문에 임플란트가 하기 어렵다고 보통 말씀을 하시지요. 네. 자, 이분이 보면 저희 병원에 내원했을 때 이렇게 치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왜 이렇게 치료가 이제 부분 틀니를 오랫동안 하셨느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이분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턱에 임플란트가 하기 어렵다 그래서 위에도 부분 틀니, 밑에도 부분 틀니로 해서 이때까지 이렇게 버텨 오신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치아도 다 안 좋아져서 발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극단적으로 본다면 이분은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 밑에는 전악 임플란트를 해서 아주 튼튼한 상태고 위에는 또 부분 틀니를 한 거죠. 그래서 상악동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기 어려워서 이런 식으로 치료를 마무리한 건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위에 이도 다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또 비슷한 케이스로 위에도 보면 상악동이 있기 때문에 밑에는 아주 튼튼하게 임플란트를 많이 심었지만 너무나 이렇게 힘의 균형이라고 할까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오히려 씹을 때마다 환자분이 통증을 느끼거나 틀니가 떨어지거나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되게 힘든 또 생활을 하신 거죠. 상악동이 있다면 적어도 앞에 임플란트를 한 4개 정도 심어서 임플란트 틀니를 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상당히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적어도 이렇게라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원장님께서 윗니 임플란트 할 때 이 상악동 거상술이나 아니면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했을 때 시술의 성공률을 더 높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상악동이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네, 상악동은 우리 그 어금니라고 보죠. 위쪽 어금니 위에 보면 그 피라미드 모양의 그 공기 주머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공기 주머니는 어릴 때부터 이제 점점 커지는데 모양이 이제 점점 달라지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상악동이 있음으로 해서 공기를 따뜻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비어 있으니까 또 머리 무게도 감소시킨다든지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악동은 모양이 항상 일정하지가 않는다는 게 또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 환자분이 내원을 하셨을 때 이분도 상악동 때문에 계속 이제 임플란트를 미뤄왔는데 초기에는 상악동이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빠지고 나면 우리가 풍선에 바람 넣듯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숨을 쉬다 보면 상악동이 밑으로 쳐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밑에 잇몸뼈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틀니를 쓴다든지 하면 잇몸뼈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위에 있는 상악동과 밑에 있는 치조골이 점점 작아지는 중간에서 만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얇은 모양의 뼈만 남는 거죠. 이렇게 하얗게 된 부분이 요게 이제 결국 치조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뼈가 없기 때문에 이때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임플란트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흑백이라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상악동은 보면 어금니 쪽에 이제 우리가 상악동 뼈 이식술을 할 때 이제 골창을 내는 거죠. 우리가 상악동을 싸고 있는 뼈를 잘라냅니다. 잘라내고 나면 안에 막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상악동 막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달걀 삶으면 그 딱딱한 껍질 빼고 안에 보면 하얀 껍질 있지 않습니까? 그 껍질 정도의 어떤 두께 또는 그보다 얇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막을 살짝 올려서 그 안에 이제 뼈를 채워 넣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악동 막이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점점 얇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물론 검열하는 것이 당연히 좋겠습니다. 모식도로 보면 이렇게 파란 부분이 우리가 상악동 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노란 부분이 이제 뼈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구멍을 내서 들어 올려서 뼈를 넣고 뼈가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있으면 이제 단단해지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이 또 여쭤보시죠. 뼈 이식할 때 같이 해줄 수 있느냐라고 이제 여쭤보시는데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남아있는 뼈가 한 5mm 이상이면은 저희들이 뼈 이식과 동시에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고요. 그것보다 밑에일 때는 뼈 이식을 먼저 한 다음에 4개월에서 6개월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데요. 동시에 하게 되면 무조건 좋겠죠. 왜냐하면 수술 횟수가 줄어드니까. 그런데 이 법칙이라는 게 또
예외 없는 법칙이 없다고 뼈가 얇다 하더라도 뼈가 단단하다면 우리가 같이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아주 얇은 뼈가 있는 분이 이렇게 상악동 하얗게 뼈 이식을 했죠. 양쪽에 한 다음에 한 6개월 기다렸다가 이렇게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들 가운데는 치아가 거의 빠져서 없는 무치아인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럴 때 원장님 예전에는 틀니를 많이 사용들을 하셨는데 요즘에는 그 전악 임플란트를 많이 시술을 받고 있다고요. 그 상황에서 상악동 골 이식술 이걸 좀 동반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전악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 대부분 보면 상악동 이식술을 동반을 해야지 전악 이식 임플란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인데요. 보면 이 환자분은 위에는 틀니, 밑에는 부분 틀니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다 종결된 모습이고요. 엑스레이를 보면 양쪽에 보면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이 그 상악동 이식술을 동반을 해서 전악 임플란트를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상악동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못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보통 말씀을 하시는데 발상의 전환을 한다면 오히려 그게 거꾸로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옛날에는 그 위쪽에 위턱에 보면 이제 틀니를 오래 하신 분들 보면 턱뼈가 없는 경우에는 엉덩이 뼈를 띄어서 뼈이식을 광범위하게 해서 우리가 이제 상악에 뼈를 붙여서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 아무래도 또 수술비가 또 두 군데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꺼려하게 되죠. 그런데 상악동이 있음으로써 아주 쉽게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을 보시면 이분도 보면 뼈가 없습니다. 없는데 상악동 뼈이식을 통해서 상악동 뼈이식을 하고 구치부에만 임플란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임플란트 틀니를 적어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옛날에는 이거는 엉덩이 뼈 이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틀니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구강 내에 보면 임플란트 틀니가 위에는 임플란트 틀니가 되죠. 상악동 이식술을 동반한. 그리고 하악은 뭐 고정된 임플란트가 되겠고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상악동 뼈 이식을 해서 양쪽에 임플란트 틀니를 할 수가 있고요. 밑에는 전악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고 오히려 생각의 전환을 해서 쉽게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네. 하면 상악동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상악동막이 워낙 얇은 데다 이렇게 되면 더 잘 찢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게 이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임플란트 시술이라고요. 케이스를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금니 쪽에 이제 치아가 없어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상악동 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데 이분 상악동 안에는 뭔가 염증이 있습니다. 이분의 CT인데요. 상악동 안이 보통은 공기로 차였기 때문에 CT상에서 까맣게 나와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하얗게 나온다는 건 뭐가 있는 거죠. 염증이 있거나 막이 부어 있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염증을 피해서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이렇게 내비게이션 방법을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스텐트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내비게이션의 장점이 뭡니까? 이렇게 째지 않고 하는 거죠. 절개를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수술 당시인데 피도 거의 안 나고 수술하자마자 제가 이제 사진을 한 장 찍었는데 거의 그대로 환자분이 이제 쉽게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런 분들 보면 이렇게 CT에도 보면 이제 염증하고 피해서 임플란트가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내비게이션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쉽게 할 수 있는 거랑 또 이렇게 염증을 피해서 아주 정밀한 곳에 제가 심고자 하는 부위에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뇌졸중, 그리고 뭐 그 스텐트를 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출혈도 없고 통증도 거의 없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하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악동 이식술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발상을 전환을 한다면 오히려 위기가 아니고 기회가 됩니다. 전반적으로
뼈가 없는 부위를 상악동 이식술을 통해서 거기에 뼈만 채워 넣을 수 있다면 우리가 뼈의 양을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그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각 환자분들마다 그 담당 선생님들과 상의를 해서 하면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랑니 발치와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 때문에 치과 가기를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치아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치과 치료 미리미리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을 대구 뉴욕치과 윤홍식 대표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